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라는 교과목을 이제 담당하게 된 담당 교수 김현지라고 합니다. 아, 화면 녹화를 하는데 이제 제 얼굴이 나오는데 실물하고 다르게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제 지금 제가 지우고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얼굴을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나? 아주 민망한데 아무튼 네. 이 다음에 제가 증명사진을 딱 실었는데 제 얼굴하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좀 속상하네요. 아무튼 지금 제가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건 좀 추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파이팅 넘치게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전공심화 선생님 들이시죠? 같이 해볼 담당 교수 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번 학기에 처음 보게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연성대학교에서 이 교과목을 담당한 지 지금 2015년부터 담당했으니까, 5, 6, 7, 8, 9, 20. 벌써 7년 차 이 교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매번 조금 수업 스타일이 바뀌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제가 녹화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 저에 대한 이제 소개를 먼저 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자하고 학습자 간의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무리 녹화 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지 않게 뭔가를 좀 이렇게 습득,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 나가시려면 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수자 소개를 먼저 좀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DF 파일,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라는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이고 어떤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며 추후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전공 심화 과정, 네,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4학년 여러분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다른 학교에서 학위를 이미 갖고 계신 분, 혹은 다른 뭐 학부에서 전공을 다른 걸 하시고 오신 분, 혹은 우리 연성대학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유아교육과에 재학을 하고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우리 위대한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학부생으로서 배웠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네, 논문을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아이, 진짜. 지워버려야겠어. 예. 저의 이 증명사진인데, 이때가 한 몇 년 전일까? 한 6년, 7년 전일 거예요. 예, 좀 매우 저랑 다르죠, 지금. 물론 이게 안양역 앞에 되게 유명한, 저희 때 유명했던 꽃집 그 사진관이라고 있었어요. 뽀샵 처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얼굴이 되게 예쁘게 나오게 해주는 그런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밑에 떠 있는 화면 속 저의 모습하고 매우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야 저 교수님 사진빨 어쩌러 창피해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스노우보단 좀 사기가 좀 덜해. 근데 어쨌든 예, 사진 진짜 민망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하고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임신 38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에는 제가 출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냐면 오늘이 설 연휴 2월 14일 일요일 발렌타인데이네요. 오늘이 몰랐는데 아무튼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제가 37주 3일 임신 막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는 이만큼 나와 있고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는 그런 시기랍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현재 여기 밑에 있는 요 귀염둥이 네, 얘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18, 18 쌍 소리가 나온다는 18개월짜리 아기를 지금 키우면서 지금 만삭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굴이 좀 정상적일 수가 없겠죠. 이해를 좀 부탁드려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예쁜 선생님 되게 좋아했고 예쁜 교수님들 수업은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못생긴 선생님이 나와서 미안해요, 여러분. 네, 자, 저는 제 이름은 김현지고요. 제 이름 뭐 영문으로도 써보고 한자로도 써봤어요.
기억해 주세요. 예, 저는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의미를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주셔가지고 김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이 있어요. 가운데는 세례명이에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이어서 가운데는 세례명을 넣었고, 그리고 G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 유학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제 현지라고 꼭 하면 이제 영어로 현지를 쓰면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꼭 외국인들 이렇게 읽어요. 하이언지 이렇게 읽어요. 우리 왜 현대차도 외국 애들은 어떻게 읽어요? 하이언다이 이렇게 읽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꼭 하이언지 이렇게 읽어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현을 빼버리자. 근데 JI를 쓰면 좀 뭔가 왜 이렇게 일본틱하지? 뭐 그런 느낌도 나가지고 그냥 G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소녀시대의 G 노래도 있고 해서 다 익숙하실 텐데 감탄사예요.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외국인들이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introduce myself를 할 때 굉장히 그 각인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G, Kim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저랑 더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맘스터치 아닙니다. 네, 맘스티치라는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팔로우 하셔가지고 선팔 하시면 무조건 저는 마팔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마팔 하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거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좀 인스타그램 홍보까지는 아니고 별로 뭐 홍보할 것도 없어요. 네, 그 상업적인 계정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교수님 좀 궁금하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알고 지내고 싶다. 소통해보고 싶다. 혹은 지금 뭐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맘스티치 계정 찾아가지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픈 2개예요. 언더바 2개입니다. 언더바 2개. 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를 나왔고요. 학부 때 전공이 2개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유아교육과로 입학을 했는데 이 길이 내 길인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셨어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어떤가요? 굉장히 토커티브하고 말이 많고 말이 좀 빠르죠. 근데 이제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흔히 생각하는 교사의 이미지는 어때요? 굉장히 좀 뭔가 청순가련할 것 같고 말도 되게 천천히 네 생각은 무엇이니? 막 이럴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생각 주머니를 우리 한번 같이 열어볼까? 막 이렇게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한 타입, 굉장히 막 좀 터프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유아교육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게다가 왜 뭐 유아교육 가면 손재주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만들기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똥손. 예, 그래서 맨날 조별과제 하면 저는 주로 담당이 계획안 작성이었어요. 예, 왜냐면 김현지가 만지면 뭔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저의 별명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예,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래서 막 그 전공에 대한 고민을 막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공 심화 혹은 복수 전공, 부전공 이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되는데 기왕 똑같이 등록금 내고 다니는 거 좀 이제 다른 전공도 내가 이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택했던 게 English Literature, 예, 영어 영문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약간 운이 좋았던 게 타전공을 교직과에서 즉 사범대학 학생이 교과를 이수를 하면 교사 자격증을 2개를 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아교사 자격증하고 중등 영어 교사 자격증 2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고등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도 됩니다. 되게 말이 꼬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학을 잠깐 가요. 대학교 2학년 끝나고 나서 3학년 때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예, 그래서 University of Manchester. 예, 지금 발음 일부러 죽였어요. 원래 진짜 real 영국식으로 하면 University of Manchest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학교에서 Child Psychology를 전공을 좀 하고 공부한 과목을 5개인가 6개인가 이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의 어떤 생활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과연 영어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아교육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기 영어교육이나 유아 영어교육 쪽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의 선택은 유아교육이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왠지. 왜냐하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되게 유아교사만큼 보람찬 일은 없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건 제가 추후에 수업 시간에
에피소드들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원을 계속 또 진학을 해요. 그래서 중앙대 같은 학부랑 같은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를 2017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은 광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고요. 박사 논문은 유아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사례 기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라는 것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부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네, 고등학교를 먼저 갔어요. 고등학교를 먼저 갔어요. 임용 봐서 간 건 아니고 기간제 교사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집이 일산이었기 때문에 그 일산에 있는 비모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딱 이제 갑니다. 갔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가르친 애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유승우. 그리고 내가 그 담임이었던 부담임이었던 반의 지금은 되게 얘가 너무 유명해졌어. 애가 있어요. 하성운이라고 프로듀스 101인가? 뭐 거기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막 이 노래 부른 애들 중에서 하성운이라는 애가 2학년 3반이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3반 제가 부담임이었고요. 그리고 3학년 9반이었나 3학년 6반에 유승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제가 1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녹화 강의가 아니면 제가 하성운이나 유승우에 대해서 뭐 엄청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 녹화 강의라서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칭찬만 하자면 성운이는 성형은 안 했어요. 전혀. 그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똑같습니다.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약간 시술은 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고, 유승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걔는 연예인이지만 칭찬하고 싶은 학생. 예. 절대 뭐 지각하는 법이 촬영 있거나 이런 날 아니면 없었고, 그리고 전혀 뭐 프로의식, 연예인병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되게 막 야자도 열심히 하고, 특히 역사 과목 되게 좋아해가지고 역사 선생님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게 그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 그래도 내 본 전공이 유아교육이니까, 시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학부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를 갔던 거고요. 학부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에 갔다가 1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유치원을 갔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년짜리 애들을 막 가르치다가 갑자기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3년 정도밖에 안 된 만 3세 담임을 하게 돼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아마도 제 지금 이 수업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 만 3세 현재 담임이 있을 수도 있고, 방과 후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경력이 아주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죽 썼습니다. 완전 최악이었어요. 예, 유치원, 일단 고등학교라는 어떤 그 직업의 특성, 고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과 유치원 교사의 직업 특성도 다르죠. 그리고 근무 환경도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학습자의 수준도 완전 다르죠.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야, 18번 불러봐. 자, 여기 문장 읽어봐. 해석해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성인과 똑같은 대우가 되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 만 3세 아이들은 자리에 앉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저는 만 3세가 스스로 밥을 못 먹는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 3세 반 담임을 처음에 딱 하다 보니까, 와, 진짜 1학기에는, 정말 몇 번을 나 진짜 그냥 죽을까 생각도 많이 했고, 네, 실수도 정말 많이 하고 어머님들한테 엄청 혼나기도 하고, 그 애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애기 옷들이 그렇게 비싼지. 막 예쁜 옷들을 가끔 입고 오잖아요. 그거를 애들마다 다 막 집에 안 보내고 유치원에 그냥 두고 차량지도 할 때 선생님 위에 겉에 외투 안 입고 왔어요. 막 어머님들이 그러시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랬던 제가 1학기에 그렇게 죽 썼던 제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초임 때, 그 1년 동안에. 그러면서 이게 유치원 교사라는 게 약간 되게 의미 있는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지만 저는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친구들은 전공 심화를 많이 했거든요.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도 4년 동안 이제 전공 과목을 좀 많이 배우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공 과목은 최소화로 듣고 영문학과 과목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진학을 했죠. 예, 딱 1년 근무하고 나서. 그랬는데 대학원을 가니까 학부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학부 때 뭐 배웠어요? 굉장히 이론도 물론 배우지만 실제적인 거 많이 배웠죠. 교수님들이 막 실제적인 거 많이 가르쳐 줬죠. 현장에 관련된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주 이론적인 거, 학문적인 거였어요. 음. 그래갖고 사실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한 욕구 이런 거를 배우려면 아 역시나 현장에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대학원을 다니면서 다시 현장에 예,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죠. 방과후 교사로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방과후 교사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그때 좀 눈을 크게 뜨고 많이 알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달 특성이에요. 아 내가 이거 발달 특성을 모르면 아이들을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없겠구나. 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 저는 만 3세 반 처음에 초임했을 때 애들이 줄서기가 안 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줄 모른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통제불능의 상황이고 대혼란, 대환장 파티였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승민이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선생님 저 똥 못 닦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서 똥 못 닦는다고.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승민이 5살 친구잖아. 똥 닦고 나와야지. 이렇게 막 대처를 한 거예요. 예, 당연히 그 시기가 되면 응가를 닦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만 3세 아이들 중에 의외로 배변 훈련 안 된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달적인 특성들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준비 없이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많았고 그때 정말 인생 최대의 좌절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제가 추후에 수업 때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그건 다 과거고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승호를 가르쳤을 때가 2010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지금 2021년이죠. 10년 정도 흘렀네요. 저는 이제 유치원 현장 교사 경력은 9년 정도 있고요. 현재는 유치원 원감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출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의 현재 업무는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K-에듀파인 관련된 업무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연성대학교에 제가 오게 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겸임 교수로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교과목 왜 배워야 되지? Why?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야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왜 이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를 배워야 하냐? 네, 수업 잘하려고요. 여러분들 수업 재밌게 잘 하시라고요. 일단 현장에서 딱 제일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어, 관계도 물론 어렵죠. 이제 주변 선생님들과의 관계 혹은 학부모와의 관계. 저 같은 경우도 학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냥 어머님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 혼자 막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량은 이제 기초, 베이스, 제일 진짜 너무 중요해서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애들에 대한 사랑. 아이들을 좋아하셔야 되죠. 그쵸? 아이들을 좋아해야 되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기초로 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수업을 재밌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수업을. 수업을. 네. 그럼 이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초임들은 수업을 재밌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말 특출난 교사들도 있긴 하지만 네. 수업을 재밌게 한다는 건 단순히 유머러스한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요. 창의적이어야 돼요, 교사가. 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누리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되게 축복받은 세대 1구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었죠.
그 전까지의 초임들은 주로 뭘 보고 수업을 했냐면 선배 교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수업을 했어요. 선배 교사가 이번 주 일환 제가 이렇게 짰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자세히 그 단위 활동을 살펴보면 이미 TCTC가 다 짜여져 있는 활동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속에서 개인의 역량을 조금씩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초임이 사실 그걸 하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왜 누리과정 지도서에도 보면 활동명부터 활동 방법, 활동 평가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초임들은 그걸 보고 숙지를 하죠. 아,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외워서 수업하는. 네. 물론 그게 이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지만 그런 형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수업이 재미가 없고, 그리고 하면서도 결과에 급급하게 돼. 특히 제일 결과에 급급한 수업, 미술 수업. 아이들이 뭔가 미술 수업을 하고 나면 결과물이 20명이 다 똑같은 게 탁탁탁탁 나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애들이 뭔가를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어떤 선생님 수업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장수풍뎅이 만들기 수업이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요런 이렇게 초록색 도화지가 요렇게 잘라진 것까지 교사가 다 줘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애들이 은박지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은박지로 풍뎅이를 만들어요. 네, 은박지로 풍뎅이를 만듭니다. 근데 은박지는 은색이죠. 음. 은박지는 은색이다 보니까 이걸 또 교사가 뭘 해줘요? 이 위에다가? 예, 아크릴 물감이나 라커를 이용해서 다 뿌려서 까만색으로 만들어줘요. 애들이 한 거는 은박지 뭉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아이들이 모양이 다 어떨까요? 굉장히 표상이 잘 돼갖고 이렇게 소근육이 발달돼갖고 풍뎅이 모양으로 잘 나오는 애들도 있는가 반면 하기 싫고 귀찮고 뭔지 어렵고 잘 못해서 그냥 주먹으로 그냥 꽉꽉 뭉쳐놓는 수준의 그냥 이렇게 눈싸움 하듯이 동그랗게만 만들어 놓는 애가 있어요. 얘 걸 또 교사가 다시 다 펴가지고 풍뎅이 모양으로 다 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수업은 사실 굉장히 의미도 없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결과 위주의 수업이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때 교사가 창의성을 좀 발휘해 보면 이 수업 자체를 굉장히 재미있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 너는 지금 풍뎅이를 만들기가 싫구나. 풍뎅이를 은박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우리 하지 말자.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건 뭔데? 네,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공룡이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럼 우리가 공룡으로 변신한 풍뎅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뭉쳐가지고 공룡을 표상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한 어떤 스토리가 있죠. 은수는 풍뎅이 만들기는 싫고 공룡이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공룡을 가지고 만들기를 했어요. 라는 어떤 그 기록을 옆에다가 교사가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풍뎅이 모양이 아니고 그냥 공룡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예, 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아이들의 결과물이 다 획일적이지 않겠죠. 다르겠죠. 이 아이도 지가 만들고 싶은 공룡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들의 참여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업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머리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요, 교사가. 근데 그렇게 융통성이 있기 위해선 사실은 타고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타고난 게 중요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창의 인성을 존중한다고는 해도 시험은 다 어떤 식이에요? 이 대학 수업의 시험마저도 다 오답이 있죠.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대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을 말해보세요라고 아무리 토의 기회를 줘도 서로 눈치만 봐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양산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기 되게 어려운데 거기다가 환경까지 그렇지 못해. 그래서 창의적인 교사가 양산될 방법이 사실상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는 몇 가지 팁들을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네, 창의적인 교사로서 수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교사의 수업 역량을 신장시키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 1구 개정 누리과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 사고 기법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버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수한 교사로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어떤 유형의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좀 잡담 아닌 잡담도 할 예정이에요. 현장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학기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네. 2부에서 만나요.